안녕하세요. 배신의 장미입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제가 아주 운이 좋은 사람인 줄 알았었습니다. 좋은 남자를 만나서 사랑을 하고 그리고 그의 집안 사람들도 아무런 문제가 없고 연애차가 늘어날수록 저는 좋은 남자 그리고 남자의 좋은 주변 사람들을 느끼면서 나는 나중에 정말 문제될 것이 없겠구나 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남자친구와는 소개인 듯 아닌 듯 만나게 되었습니다. 제 가장 친한 친구의 동네 친구였었는데 친구와 술자리를 하는 날에 남자친구가 오게 되어서 서로 호감을 갖게 되었고 이후 그가 제게 고백을 하게 되면서 연인 사이가 되었죠. 그런데 여기서 제가 의도치 않게 다른 이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데 바로 제 친한 친구였었죠. 그녀는 남자친구를 그냥 친구로 생각을 했었던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짝사랑을 해 왔었더라고요. 고백을 해야 하나 말아야 하나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찰나의 남자친구가 제게 고백을 해왔던 거였죠. 그 일로 친한 친구와 사이가 좀 어색해졌었고 저는 남자친구의 고백을 받아줘야 하나 말아야 하나 망설였었는데 결국 연애를 시작했고 친구도 잃어버리지 않는 행운을 갖게 되죠. 이건 정말 제가 의도한 게 아니니까. 제 친구가 눈이 높은 편이었는데 남자친구를 만나면서 이래서 친구가 이 사람을 좋아했었던 거였구나 라고 생각이 들곤 했었죠. 남자친구는 그야말로 연인으로서도 최고의 남자였었고 그리고 결혼을 한다 해도 이 정도의 남자라면 매일 업고 다녀야 할 정도의 자격을 갖춘 사람이었습니다. 다정다감했고 친절했고 능력도 좋았고 그런데 매사 겸손했고 어른들 위할 줄 알고 공손했고 게다가 잘생긴 얼굴까지. 남자친구만 이랬느냐? 그의 어머니 또한 남자친구와 견줄 만큼 제게 잘해주시고 상냥하게 대해주셨던 분이었는데 처음 1년 정도 교제를 시작했을 때 가볍게 만나서 인사를 드리긴 했었어요. 식사를 함께 했는데 너무 좋으신 거예요. 말씀도 참 재미나게 하시고 얼굴도 고우시고 남자친구의 다정함이 어디에서 왔는지 바로 알 수가 있었죠. 연애하던 4년 동안 얼굴을 자주 뵌 건 아니었지만 제 생일을 항상 기억해 놓으시곤 커피 쿠폰을 보내오셨고 그리고 겨울엔 저는 태어나서 처음 받아봤었습니다. 뜨개질로 양말을 만들어서 보내오시곤 했었죠. 거의 실내화 같은 느낌이었는데 매번 겨울마다 몇 개씩 떠서 보내오시곤 했었습니다. 그리고 가끔 남자친구와 제가 다퉜을 때 역시 제 편이 되어주시고 했었고요. 남자친구가 좋은 만큼 저는 남자친구의 어머니 또한 좋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형은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었는데 형도 그렇고 형수님도 그랬고요. 사람들이 다들 좋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와 결혼을 하기로 결심을 하고 그에게 먼저 프로포즈를 합니다. 이 남자가 다 좋은데 제게 절대로 먼저 결혼을 하자라고 할 사람은 아니었었거든요. 이유가 뭐냐면 바로 집안 차이였습니다. 저는 세상은 참 공평한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 공평함이 왜 남자친구 집안에도 적용이 되었을까 안타까워했었는데 너무 좋은 사람들인데 가정 형편이 그렇게 좋은 편이 아니었었습니다. 남자친구는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지만 그를 밀어주기 위해 형은 고등학교만 졸업하고 바로 취업 전선에 뛰어들었다고 했고 당시에도 그렇게 좋은 벌이를 하는 분은 아니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자신을 위해 희생을 한 그의 형에게 죄책감 같은 것이 있었고 그리고 꼭 갚아줘야 한다는 책임의식 같은 게 있었던 사람이었는데 다 갚기 전엔 제게 프로포즈를 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기에 제가 먼저 결혼을 하자라고 했죠. 남자친구 망설였지만 이내 눈물을 흘리면서 저의 프로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교제를 허락받은 사이였지만 결혼은 또 다른 것이기에 양가의 인사를 드리고 결혼 허락을 받게 되죠. 좋은 사람들과 한 식구가 된다는 것은 아주 기분 좋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많이 변했다라고 하지만 사실 고부간의 갈등이라든지 요즘에 장서 갈등도 심심치 않게 가정의 불화로 작용이 된다고 하는데 그럴 일이 아예 없으니까 편안하게 결혼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주 운 좋게
신혼집도 이미 해결이 되어버린 상태였었고요. 징글징글하게 말만 나오고 절대로 재개발이 되지 않았던 우리 엄마의 그 빌라. 팔아 버려라. 저건 치워버려야 한다. 사람 스트레스만 받는다 등등 하던 지긋지긋한 빌라가 한 채 있었는데 그곳이 지금 재개발이 되어서 당시 제가 결혼을 계획했던 그 시기와 맞춰 떨어져 완공이 예정이었거든요. 사실 뭐 오빠한테 빼앗기기 싫어 먼저 선수 친 건 맞고요. 그리고 결혼을 한다고 하면 그 집으로 들어가 살아라 라고 분명 말을 할 것이기에 남자친구에게 프로포즈한 것도 맞습니다. 다 생각이 있어서 한 건데 어느 날 남자친구의 어머니, 그러니까 예비 시어머니죠. 제 작업실에 찾아오신 겁니다. 저는 그림을 그리는 사람인데 제 작업실이 차가 없으면 좀 들어오기 힘든 곳이거든요. 대중교통이 원활하지 않아서 자차나 택시를 이용하셔야 하는데 택시를 타고 저를 찾아오신 거예요. 아무 연락 없이 말이죠. 반가운 마음이 가장 먼저 들었고 그리고 왜 갑자기 찾아오셨는지 너무 궁금했었죠. 혹시 이상한 말씀하시려나? 하고 살짝 걱정이 되기도 했었고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는 제가 의뢰받은 작업에 열중하느라 끼니를 잘 못 챙길 것 같다면서 도시락을 싸오신 거였습니다. 어쩐 일로 찾아오셨어요? 연락도 없이? 그야 우리 예비 며느리 보고 싶어 달려왔지. 지금 작업 중이라서 끼니를 거른다고 아들이 그러더라고. 내가 도시락을 좀 싸왔는데 한번 먹어볼래? 입맛에 맞을지 모르겠구나. 네, 도시락을 배달해 주기 위해서 저를 찾아오신 거였습니다. 너무 감동 아닌가요? 김밥부터 시작해서 유부초밥, 피곤할 땐 비타민을 먹어야 한다며 과일까지 아주 제대로 챙겨 오셨더라고요. 같이 식사를 하면서 예비 시어머니는 이런저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제 도시락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남자친구의 아버님이요. 살아계실 적엔 항상 도시락을 싸주셨다고 하더라고요. 제 도시락을 쌌는데 아버님 생각이 많이 나셨다면서 눈물을 머금으시더라고요. 아, 어머니 그러셨군요.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귀한 도시락을 제게 싸주셔서요. 그러면서 남자친구가 제게 자세히 하지 않았던 지난 날들을 이야기해 주시는데 이제 내가 이 집안의 식구가 될 터이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나 보다 했죠. 우리 집이 처음부터 이렇게 기울었던 건 아니었단다. 갑자기 그 양반이 돌아가시는 바람에 내가 일을 해봤겠니? 나는 집안일밖에 안 해본 사람인데 갑자기 그 양반 돌아가시고 애들 둘, 게다가 돈 많이 들어가는 사내들만 떡하니 남았는데 아휴, 그때 생각하면 아직도 눈물이 앞을 가린다. 고생 많이 하셨다고 들었어요. 당연히 고생하셨겠죠. 그래도 이젠 작은 아들까지 결혼시키시는 것이니 어머니 조금 편하게 사셔도 되잖아요. 저 잘할게요. 형님도 너무 좋으신 분 같아서 다행이고 형님 말씀 잘 들으면서 어머니 편하게 사시게끔 저도 열심히 진심을 다해 잘하겠습니다. 이렇게 도시락도 싸주시고 얼마 만에 먹는 도시락인지 모르겠네요. 예비 시어머니는 연신 제게 고맙다고 하셨고 부족하지만 당신께서도 그리고 당신의 가족들도 제게 상처 주지 않고 최선을 다하겠다 말씀하셨습니다. 진정한 가족이 되어서 서로 안아주고 보살펴주고 하자고요. 그리곤 계속 미안하다 하셨어요. 아마도 집을 가지고 말씀을 하시는 듯 했는데 이렇게 미안하다, 면목없다 말씀을 하시니 제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모르겠더라고요. 우리 아들 둘도 그렇고 참 좋은 사람들이야. 네가 만나봤으니 다 알 거 아니냐. 돈만 없을 뿐이지. 이게 가장 문제이긴 하지만 너무 미안하다. 뭐라도 해줘야 하는데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고작 이 작은 도시락 따위밖에 없네. 에이, 어머니. 돈은 벌면 되는 것이잖아요. 무엇보다 저는 식구들이 서로를 아끼는 모습이 너무 좋아 보이더라고요. 저는 오빠랑 사이가 좀 그렇거든요. 그렇게 자라 그런지 좀 외로울 때도 있었는데 그런데 그 사람도 그렇고 형님 내에도 그렇고 서로를 생각하는 마음이 제게도 전해지니까 형제가 생긴 것 같은 느낌까지 든다니까요.
첫째가 둘째 생각하는 마음 끔찍하지. 그리고 너도 알다시피 우리 둘째가 지 형을 엄청 끔찍하게 생각하고 배려하고 잘 따르잖니? 결혼하고 나서도 계속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네 것 내 것 따지지 않고 말이지. 깜짝 도시락을 싸가지고 오신 예비 시어머니, 이런 시어머니 보신 적 있으세요? 오셔서 이런저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는 잘 지냈으면 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전엔 그나마 살만했었는데 시아버지 되시는 분이 갑자기 돌아가시는 바람에 집안 형편이 기울었다는 이야기도 듣고 암튼 아주 뜻깊은 시간이긴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행복해지실 일만 남아있는 거잖아요. 첫째 아들 장가 잘 보내셨고 이제 남은 아들만 장가 보내시고 나면 고생 끝이니 앞으로는 행복한 날만 있을 것이라 말씀을 드렸어요. 노력하고 싶었고 잘 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집안의 구성원이 되어서 지금처럼 화목한 느낌의 저란 사람도 들어가고 싶었어요. 돈이 물론 중요하지만 살면서 가장 최우선은 무엇보다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예비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기분 좋게 하루를 마감하고 저는 제 미래의 남편을 작업실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결혼 준비로 이것저것 할 것들이 많이 있었거든요. 남자친구는 자신의 어머니가 제 작업실에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고 이야기를 잘 나누었냐 묻더군요. 저는 신이 나서 도시락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아버님 이야기 등등 어머님과 진정성 있는 이야기를 많이 나눴다고 떠들어댔죠. 평소에도 엄마가 자기 항상 밥 사 먹으니까 그거 걱정을 하긴 했었어. 그리고 자기 너무 말랐다고 그것도 걱정했었고. 아, 그래? 그러셨구나. 그래서 나 먹는 거 빤히 보셨던 거였구나? 예비 시어머니는 원래 그런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가진 것 없지만 마음만큼은 넘치도록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아마 결혼을 하고 시어머니가 되시면 더 그런 마음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남자친구와의 대화는 아무런 문제 없이 흘러갔고 계속 감사하다, 행복하다, 너무 운이 좋다 등등 이런 이야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1시간 정도 이야기를 끝내고 슬슬 정리하고 집에 돌아가려고 하는데 그런데 남자친구가 또다시 이야기를 꺼내는 거예요. 좀 피곤해서 저는 이제 그만 찬양을 하고 일어나고 싶었는데 말이죠. 너무 고맙네. 자기가 우리 집 특성을 헤아려 주는 것 같아서. 그래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그리고 우리 형수님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가족의 화합이고 화목이고 행복이야. 그건 자기도 잘 알지? 알아. 다 알고 있어. 어머니께도 계속 그 이야기 들었어. 그러니까 우리 이제 그만 가자. 그러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지. 그걸 아는 자기가 대단하다라는 말을 하는 거야. 어? 아니, 다 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자고. 좀 피곤했다니까요. 일어나고 싶었다니까요. 그런데 계속 말을 하는 거예요. 사실 고마운 거 알고 행복한 거 아는데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좀 정리를 하고 일어나고 싶었는데 갑자기 남자친구가 제 양팔을 잡고 의자에 앉히더니 이러는 겁니다. 장모님이 우리 잘 살아보라고 해주시는 그 집 말이야. 나도 그렇고 엄마도 그렇고 좀 마음에 많이 걸렸었어. 어? 그 완공되는 우리 집 이야기 하는 거야? 자기야. 우리 집은 무엇보다 화목을 중요하게 생각해. 그 화목이라는 게 어디서 나오는 줄 알아? 서로를 배려하는 지점에서 나오는 거거든. 그래서 나는 그 집이 참 불편해. 장모님 성의를 무시할 수 없으니 받지 않을 순 없고. 그런데 우리가 들어가 살자니 이게 좀 모양새가 그런 것 같고. 저는 무슨 소리냐고 되물었죠. 혹시 그 집에 들어가 사는 것이 싫은 것이냐? 아니면 어머니가 내색을 하진 않으셨지만 싫어하시는 것이냐라고 물었는데 남자친구는 깊게 한숨을 쉬더니 이러는 겁니다. 뭐라 안 하니까 더 불편한 거야. 내가 형보다 더 좋은 집에 산다는 게 너무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 뭔 말인가 했죠? 뭐가 이렇게 불편하고 미안한 마음이 많아야 하는 건지. 이게 솔직히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 집에 우리 형네가 들어가 살면 안 될까? 나는 형한테 상처 주고 싶지 않아. 형이 나한테 자격지심 같은 거 느끼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그냥 우리 형이 대놓고 말을 하면 좋은데 사람이 너무 착하니까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잖아. 자기만 괜찮다면, 자기만 배려를 해준다면 아무 문제 없을 것 같은데 영원히 살아라 라는 말이 아니라 딱 5년만. 그리고 나선 우리가 들어가 살면 되잖아. 우리 형 새 집에서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 나로 인해 희생만 한 사람인데 내가 먼저 새 집에서 살면 너무 미안할 것 같아. 마치 형 얼굴에 똥 싸는 그런 기분이랄까? 나 마음이 너무 그래. 너무 당황해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자친구의 말처럼 저건 말이 안 되는 소리 맞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럼 그 집에 들어가지 말자. 거기 우리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해도 우리 부모님은 서운해하지 않는다. 내가 때려서서 들어가겠다고 하는 건데 차라리 임대 수익이라도 나오니 좋아하실 거다. 그렇게 마음이 쓰이면 우리 힘으로 집을 구하자 했더니 아니야. 갑자기 말이 달라지면 서운해 하실 거야. 그리고 괜한 오해를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자기야, 오늘 우리 엄마가 도시락 깜짝으로 싸우니까 어땠어? 기분 좋았지? 형 또한 그렇지 않을까? 형은 아무 생각 없다가 내가 그 집 들어가 먼저 좀 살아라 하면 우리 형이 얼마나 행복해 하겠어? 자기로 인해 우리 가족이 더 끈끈해지고 화목해지는 거잖아. 모든 사람들이 다 행복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저희 부모님이 서운하네 뭐 이런 건 둘째치고 자기 형이 행복해하는 거 보고 싶으니까 저런 말을 하는 거잖아요. 깨지 말아달라고 하더라고요. 저는 마음이 넓은 사람이니까 그리고 좋은 사람이니까 이해를 해달라고 부탁을 들어달라 하더군요. 뭐라더라? 자기가 그렇게 좋은 환경에서 살면 자기 형 얼굴에 똥 싸는 기분이 들 것 같다고 형을 무시하는 기분이 들 것 같다라고 하는데 직감했습니다. 좋은 사람인데 이 사람은 너무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이렇게 뭔가를 해준다고 하니까 이런 식으로 바라는구나. 이게 얼마나 염치가 없는 건지 모르는구나 하고 말이죠. 부탁이야. 지금 우리 행복하잖아. 분탕제 치지 말고 우리 좋게 좋게 가자. 우리가 손해보는 것도 없잖아. 우리는 형네 집에 들어가서 살면 되니까. 어? 제발 그렇게 해줘라. 그렇게 해야 내 마음이 편할 것 같아. 아, 똥을 싸든 말든. 아, 이런 레파토리로 가는 거구나? 내가 거절을 하면 나는 화목을 깨는 분탕질하는 여자가 되는 것이고? 야, 너는 지금 내 얼굴에 똥을 싸고 있는데? 네 형이 자격지심 드는 건 걱정이 되고 그럼 우리 부모님은?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나 라는 마음이 들 우리 부모님은 걱정 안 되고? 어떻게 입이 달렸다고 그런 말을 할 수가 있니? 니네 집 행복을 지키기 위해서 나보고 희생을 하라고? 내가 왜? 찐 효자고 찐 동생이네. 지갑 노릇할 생각 없으니까 그냥 정리하자. 살다 살다 지네 집안 행복 위해 집 내놓으란 인간은 처음 보네. 하여튼 이래서 없는 것들이 염치도 없다라는 소리를 듣는 거야. 본색 드러내줘 고맙다. 좀 쎄한 느낌이 들었는데 바로 이거였구나. 조상신이 도와 제대로 유턴했네. 이제 그만 나가줄래? 지형 기분 좋으라고 행복하라고 새 집을 내어달라는 이상한 놈. 네가 이해를 해라. 진심으로 그리해줬으면 좋겠다라는 눈빛으로 말을 하는데 시겁했습니다. 어쩔 수가 없는 거더라고요. 다 비슷하게 살면 좋겠지만 차이가 나면 어떻게든 내 거 내어주면서 비슷하게 만들어주고 싶어하는 대단한 형제 말이죠. 그럼 지 돈으로 그리하던가 왜 남의 돈으로 처리하고 싶어하는 건지 파혼했습니다. 말 그대로 직진해서 잘못된 길 들어갈 뻔했는데 조상신이 도와줘서 유턴했네요. 지질하게 붙잡고 저를 찾아오고 하길래 경찰에 신고를 했고 그런데도 계속 하길래 접근 금지 명령이 그놈에게 떨어졌습니다. 그래도 불안해서 오랫동안 사용을 했던 작업실을 옮기기까지 했고요. 구질한 건 남자뿐만 아니라 그의 엄마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나중엔 도시락 싸느라 고생한 이야기와 택시를 탄 이야기까지 하더라고요. 정확하게 18만 원 남친에게 입금했습니다. 먹고 떨어지라고요. 막상 진짜 식구가 될 것 같으니까 저렇게 나온다? 너무 비상식적이지 않나요? 내가 사랑했던 남자가 저런 남자였다니. 하마터면 저거 모르고 결혼했다면 큰일 날 뻔한 거죠? 지금까지 들어줘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상 대신의 장미였습니다.